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장 이용훈과 이용훈 코트의 대법관 독수리 오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이용훈 코트의 대법관 독수리 오형제는 진보 의견의 대법관인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환을 말합니다.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후임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대세 순응형 인사들로 대법관을 대폭 교체해 버립니다. 진보 의견을 갖고 있던 이 대법원장 이용훈 코트의 대법원장 이용훈은 1942년생이니까 지금 79세가 되겠습니다. 1962년도에 20살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법대를 졸업을 하고 1968년에 26살 때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서 1972년에 30살 때는 의정부 지원의 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시국사건 피고인에게는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반대를 하고 징역 2년이 아닌 6개월을 선고를 해서 당시 박정희 정권에 밑보이게 됩니다. 1972년도면은 박정희 정권이 1962년도 그때 5.16 정변을 일으킨 지 거의 한 10년이 돼가고 정권의 절정기에서 독재 정권이 발휘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1979년에 박 대통령이 이제 시해가 되지만은 그 전에 1971년도, 2년도, 3년도 요때 가서는 이제 유신헌법을 반포를 하면서 독재 정권이 강화가 되고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독재 정권이 가장 극치를 부릴 때 이 1972년도에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2년이 아닌 6개월 판결을 내리는 소심 판결을 하면서 박정권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되고 그때 이제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면서 1980년으로 넘어오면서 광주 사태가 벌어지고 뭐 이런 50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1980년대 50 시절 때는 소신 재판 때문에 시국 재판과 형사 재판을 못 맡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51살 때는 전국의 법원장 회의에서 소장 판사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고 3차 사법파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1994년도 52살 때는 법원 행정처장을 거쳐서 52살 때 대법관에 임명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김영삼 정권이 YS 김영삼 정권이 막 출범을 하면서 민주사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권, 뭐 이런 거를 다 거쳐가지고 군사 정권이 끝을 내는 시점이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요 군사 정권이 이제 거의 박정희 정권이 거의 한 20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두환이가 한 6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직접 선거 투표를 통해서 노태우가 5년을 집권을 했지만은 그래도 노태우가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사 정권의 맥을 잇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20년, 전두환 6년, 노태우 5년 거의 해서 한 31년간의 군사 정권을 끝내고 1993년도에 김영삼이가 대통령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민간 정권이 시작이 된 시점, 이때 이제 대법관에 임명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 52살 때. 1995년에 53살 때 환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운 복잡하죠. 그다음에 전문성이 많은 의료소송이면은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해서 이 의료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이 일반인이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증해야 될 책임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올바른 주장이죠.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들이 자기 의료 사고에 대해서 어떤 그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오히려 병원에서 전문성이 있는 병원에서 의료기관들이 그거를 입증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올바른 방향,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되겠습니다. 1995년 53살 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기존의 판례인 문호동 무임금에 반대를 하고 문호동 부분임금을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업체에서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데모를 하고 일을 안 할 때 전부 다 월급을 주지 않는다. 데모하는 기간 동안에 하지만 그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무슨 노동을 안 할 때 무슨 분명한 사유가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가 인정되면은 부분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임금을 무임금이 아니라 이런 올바른 방향, 올바른 주장을 해서 어떤 사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일궈준 대법관이라고 하겠습니다. 1996년도 54살 때 삼청교육대 전두환 때 삼청교육대가 있었죠. 삼청교육대는 사회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모아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제 개선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깡패도 아닌 이런 정상인들을 잘못 잡아가지고 잘못 교육을 시키고 혹독하게 교육을 시킨 거죠. 이런 거에 대한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소멸치료가 지났다. 이러는 다수 의견에 반대를 하고 국가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단계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가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거죠. 안 그러면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계속 갖고 있던 그런 것만 주장하다 보면 사회가 병들게 되고 결국 병들게 된 사회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라든가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게 다 떨어져서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 그다음에 공정성, 공개, 공정성. 그러니까 공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기회의 공정성도 주어져서 젊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지.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금수저 계통이면은 계속 금수저, 흑수저면은 계속 흑수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사회가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은 사회가 그 국가나 사회가 망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가난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하고 보다도 훨씬 잘 살던 필리핀, 지금은 이제 필리핀이 못 살죠. 대한민국은 인당 GDP가 3만 불이나 되고 잘 사는 나라로 일단 들어가는 편이고 필리핀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되게 못 살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가나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민소득이 비슷할 정도로 되게 못 살았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지금같이 그나마라도 국민소득 인당 GDP 3만 불 국가가 되기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의 어떤 주장, 학생들의 올바른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피와 땀이 뭉쳐져서 지금 같은 사회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판을 치고 그거에 순응해서 20년, 30년 뇌물, 부정, 부패 이런 게 문란하게 사회가 계속 가면은 결국은 그 사회나 국가는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망하게 되겠습니다. 1998년에 56살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게 되고 2004년도 62살 때 이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노무현 탄핵 심판 때 법률 대리인단으로 참여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기각 결정을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63세 때에 대법원장이 되고 대법원장을 은퇴를 하고 나서는 고대 석좌 교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 그 이용훈 코트의 대법관 독수리 오영재는 진보 대법관 5명을 말하는데, 이 당시 그 독수리 오영재에 속한 대법관 중에서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은 1956년생이니까 지금 65세가 되겠습니다. 부산 출생으로 서울 법대 출신이고 진보적인 그녀는 사형제도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겠습니다. 호주제라는 거는 이제 그 남자의 그 성을 따라서 계속 호주가 이어져 오죠, 자식대로. 그래서 여자의 권리가 좀 무시되는 건데, 이 폐지를,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게 되겠습니다. 1978년도 22살 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검사 강지원과 만나서 결혼해서 2딸을 두게 되겠습니다. 서울 민사지법, 서울 가정법원, 서울지법, 부산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서 35살 때는 서울 고법판사, 37살 때는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 42살 때는 수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겠습니다. 43살 때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되어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45살 때는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고 47살 때는 대전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겠습니다. 48살 때 젊은 나이에 대법관이 임명이 되어서 2010년도 54살 때 대법관을 퇴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치고 2016년도 60살 때는 김영란법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법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3만 원 이상 선물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그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일 때 이 법을 발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63살 때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김영란은 여성과 사회의 약자, 사회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힘쓰게 되겠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중에 한 명인 대법관인 박시환은 1953년생이니까 지금 68세가 되겠습니다. 1985년 32살 때 시국 사건에 대한 정보기관의 협조를 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 때죠. 이때도 독재 정권이죠.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부터 거기 근무를 하다가 춘천의 영월지원으로 좌천이 돼서 여기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층, 기득층하고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서 지방으로 발령이 된 거죠. 소장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위 대학생들에게 집시법 위반을 적용을 안 하고 무죄를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40살 때 3차 사법파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강금실, 김종훈, 이창훈 등 소장 판사들과 함께 대법원 수뇌부에 반발을 하고 우리 법원도 과거를 청산하자고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 50살 때 21년간의 법관 생활을 그만두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52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을 하게 돼서 대법관으로 근무를 6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58살 때 대법관을 퇴임을 하고 인하대 석좌교수가 되겠으며 60살 때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6년 동안에 95건의 판결문 중에서 반대 의견,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죠. 반대 의견을 20번이나 내놓게 되겠습니다. 21%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많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의견이 다양화되고 민주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 판결을 하는 것도 분명히 그 100% 그게 옳다라고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 의견이 100%고 소수 의견이 빵이다. 그럼 이거는 독재가 있는 거죠. 뭔가 압력이라든가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다수 의견이 80이고 소수 의견이 20이다. 다수 의견이 70이고 소수 의견이 30이다. 이렇게 항상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사회에서는 다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일단 다수 의견을 하지만은 소수 의견이 왜 나왔는지, 반대 의견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기존의 관념, 그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회가 발전되고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대법관인 김지영은 원광대학교 출신으로 진보적이고 노동법을 전문으로 한 판사가 되겠습니다. 대법관 재임 6년 동안에 반대 의견을 13번을 내놓아서 14%를 내놓아서 소수 의견과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대법관인 이홍우는 1946년생이니까 지금 75세가 되겠습니다. 1972년에 서울법대를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게 26살 때입니다. 31살 때부터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서울민사지법, 대전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고법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991년 45살 때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서 인천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40대 때 이제 부장판사를 한 거죠. 2005년도에 59살 때 수원지방법원 원장을 하게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9살 때는 이제 그 법원의 원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0살 때는 대법관에 임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임명이 되어서 2011년까지 대법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65세 때 대법관을 그만두고 만료가 되니까 한양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66살 때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67살 때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하게 되고 69살 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1살에 서울대 이사장을 하게 되고 2년 동안 서울대 이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법관인 전수환은 1952년생이니까 지금 69살이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1970년 24살 때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26살 때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서 39살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고 40살 때는 춘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54살 때는 광주지방법원의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그 원장을 한 거죠. 50대 때. 그 다음에 2006년도 54살 때 대법관이 임명이 되어서 6년 동안 대법관을 하고 2012년도에 60살 때 퇴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62살 때는 사단법인인 썬의 고문을 하게 되고 66살 때는 사단법인인 올과 젠더와 법연구소의 대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변호사 사무실이죠. 그 다음에 67살 때 2019년도에는 서울대 이사장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